백선엽 장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자면, 저도 사실 뭐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최근에야 백선엽 장군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게 사실이에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몰랐다고 하는 거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겠죠. 우파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때도 백선엽에 대한 공부를 잘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저도 군대를 2년이죠. 제가 군복무를 딱 2년을 했는데, 2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 백선엽 정도 되는 엄청난, 제가 볼 때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안에 그 100명 중에 한 명을 밀어내고 백선엽 장군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을 왜 우리 국민들이 몰랐을까? 바로 그 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두 우파 정권을 지나면서도 우파 대통령들이 우파 진지를 구축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들, 영웅들을 대우를 하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하는 것에 너무나 게을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을 배울 때 백선엽 장군도 같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 전사에 대해서, 전쟁 영웅에 대해서 최고의,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러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대놓고 국민들 보란 듯이 공식 논평을 아예 안 했어요. 일부러 제꼈어요. 그런데 그나마 통합당은 냈다. 그래서 최근에 통합당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통합당 백선엽 장군 장례 국가장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서울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된다. 대전 현충원 말고 서울 현충원에 안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열심히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12만 호국영령 100장군과 동작동에서 함께하겠다 외칠 것이다. 신원식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분이죠. 불굴의 공적을 고려하면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이 돼야지 마땅하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사실은 제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한 2시간짜리 풀로 방송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어쨌든 지금 백선엽 장군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이 낫다. 심지어 지금 민주당은 정치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싫든 좋든 일단은 대통령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야지. 여기에 최소한 100번 양보해서 국가장은 안 해줘도 문재인은 이 자리에 가는 게 맞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 다녀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말 상식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돌아가시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그럼 너무 더 일찍 돌아가셔야 됐다는 거니까 좀 그런가? 우파 정권 때 돌아가셨으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군 대장,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올 때마다 백선엽 장군님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같이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미군이, 미국에 있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백선엽 장군을 알고 찾아오고 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미군이 백선엽 장군을 알고 있느냐? 자, 미국 육사 전쟁사 과목엔 세계 전쟁사의 위대한 장군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백선엽을 가리킨다. 미국에 있는 군인들을 교육을 시킬 때 우리나라의 백선엽 장군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미군들은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오면은 백선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궁금했던 점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알고 왔구나. 그러니까 신나지.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젊었을 적에 미국 육사에서 공부를 할 시절에 그때 배웠던 그 백장군님, 그 백선엽 장군이 있는 대한민국에 내가 왔어. 그러면요,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 찾아뵙듯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위인을 찾아뵙듯이 찾아뵙게 될 수밖에 없던 거다. 대개 서방의 많은 장군들을 가르치는데 그중 6.25 남침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백선엽 장군과 장군이 지킨 다부동 전투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6.25 남침 때 가장 위기였던, 우리가 다 들어는 봤어요. 낙동강 전투, 낙동강 벨트를 지켜야 된다, 낙동강만은 사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쭉 우리가 듣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투를 이끈 백선엽 장군의 1사단. 이 1사단이 미군이 우리를 구하러 올 때까지 다부동과 이 낙동강 벨트를 지켰기 때문에, 방어를 했기 때문에 미군이 올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목숨을 내건 이 사투가 김일성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의 물줄기를 바꿔넣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을 미군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고위 군인들, 높은 군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백선엽 장군과 같이 사진을 찍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알기에 미국은 육사의 교육과정에 백선엽 장군과 다부동 전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한국으로 배치되는 미군의 장성들은 제일 먼저 한국에 오자마자 백선엽 장군을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린다. 이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일단 백선엽 장군을 찍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생신이나 전쟁의 기념일이 되면은 여기 사진의 두 번째, 이분 두 번째 사진, 미국 대사 해리스. 이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해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높은 분이죠. 해군의 대장 출신. 이분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백선엽 장군의 두 손을 꽉 잡고 있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백선엽 장군님이고 해리스 대사입니다. 해군 대장 출신, 군인 출신 해리스 대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발로로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런 위대한 장군이 백세로 영면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백선엽 장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좌빨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를 하면서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지저스 트러터님, 네, 반갑습니다. SJY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예비역 준장의 일갈, 백선엽이 이순신급이라고? 원희룡과 안철수가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박경석이라고 하는 육군 예비역 준장입니다. 원스타예요, 원스타. 원스타 출신. 백선엽 장군은 포스타죠. 포스타 출신이었죠.
프랑스였다면 그는 극혐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파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혐감이다. 프랑스였다면 거의 사형당해서 죽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센 발언으로 본인의 상사였던 백 장군님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본인의 상사였던 백 장군을 이렇게 박경석 장군은 까는가?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잡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일본 군대 출신이라고 해서 다 친일파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간도 특설대로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내가 만약에 백선엽의 가족이라면 현충원에 안장하지 않겠다. 그게 백선엽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낫다.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의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마저 볼까요? 백 장군을 이순신, 홍범도 장군에 비유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선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었다. 미친놈들이다.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백 장군이 이순신급이라고? 홍범도 장군급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막으려던 사람을 이순신, 홍범도와 비교할 수 있냐.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파든 좌파든 명백한 진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한정석 위원, 제 패친인 한정석 미래한국 전 위원이죠. 이분이 좀 전에 그 기사에 대한 반박 같은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세요. 자, 백선엽 장군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다. 사실이었어. 동포들한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어. 그런데 좌파들은 백선엽 회고록에서 이 부분만 따서 인용한다. 전후 맥락은 다 빼고 진실을 진짜 알고 싶다면 그래서야 되겠냐. 좀 전에 팩트 어쩌고 했죠. 백선엽이 말하는 동포는 우리가 연상하는 이범석, 지정천, 김자진 장군 같은 독립군이 아니라 그들과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활동 시기도 달랐다.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파견된 때는 1943년 2월이었다. 이때 만주에는 조선 독립군 부대가 없었다. 시기가 달랐다. 무슨 소리냐? 팩트체크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전투를 벌인 대상은 팔로군이었다. 팔로군이 뭐냐? 뭐 많이들 아시긴 할 텐데 팔로군은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중국 공산당 휘와 독립적 성향을 가진 부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국민혁명군 예하에 제8로군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팔로군 하다가 팔로군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18집단군으로 개편이 됐었지만 예전부터 원래 제8로군이었기 때문에 팔로군 하다가 그냥 팔로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은 이보다 앞선 1941년에 소련군에 편입되어서 만주에 없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왜 백선엽은 중국 팔로군에게 동포라는 말을 썼던가? 21년 자유시 참변으로 대한독립군은 괴멸되다시피 했고 이때 남은 조선 독립군 잔존 세력은 뿔뿔이 흩어졌었다. 이때 만주 팔로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부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규군 부대가 아니었다. 43년경 만주 팔로군이 그 이름만 중국 공산당 부대였지 거의 마적대가 줄이었다. 약탈 집단이었다. 왜 그랬던가? 41년에 팔로군과 국민당군의 2차 국공합작에서 국민당군이
팔로군을 공격해 박살내는 신기군 사건 또는 원난 사건이 발생했고 이 공세로 팔로군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팔로군들은 산속이나 산간 벽지로 피신하면서 산채를 가진 소규모의 마적대들과 결합을 했다. 이 마적들은 팔로군이 가진 무기들과 전술이 필요했는데 당시 어느 곳이든 지역 패자로 성장한 군벌급 마적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마적들이 된 거예요. 이 군인들이. 당시 군벌급 마적단은 스스로 모모국이라고 칭을 하며 국가를 참칭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다. 소규모의 마적대들은 여기에 편입이 되거나 토벌되는 운명이었다. 이렇듯 당시 만주의 마적대와 팔로군이 결합하면서 터전을 잃은 만주인 조선인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동포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조금 섞여 있었어요. 만주인도 있었고 조선인도 있었고. 이들은 팔로군 지도자의 지휘하에 팔로군 복장을 하고 마을들을 습격했다. 거기서 인민재판을 열고 식량을 약탈하고 소년들을 납치해갔다. 병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때 시대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그 준장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 얘기를 쏙 빼고 취사 선택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주의 간도 특설대는 40년대가 되면 이 마적형 팔로군들과 전투를 치렀는데 당시 간도에 있던 50만 조선인들의 마을들은 주변 만주족이나 중국인들의 마을에 비해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이 팔로군 마적대의 주 타겟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당시에 이 팔로군 마적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50만 조선인들의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50만 조선인들을 지켜준 거다. 백선엽 장군은 이 당시. 이 얘기입니다. 일본이 간도 특설대를 파견하기 전에는 이 간도의 조선인들의 국제법상 지위가 모호해서 군벌들이 집어삼키려 들었다. 일본의 조선 종주권이 한반도에만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연히 이 팔로군 마적대가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려면 조선 말을 하는 조선인 병사들이 있어야 했으니 이들이 바로 백선엽이 말을 하는 동포라는 것이다. 백장군이 회고록에서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비난받아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다. 이때 이 팔로군과 작은 마적대가 합쳐지면서 팔로군 마적대가 되는데 이 마적대들이 마적대로 변한 팔로군이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서 소년들을 데리고 가고 아이들을 납치를 하고 돈을 빼앗고 약탈을 하고 이 짓을 하니까 그 조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팔로군 마적대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백선엽이 일본 군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도 팔로군 전투의 공적이었다. 이 팔로군들이 조선인들을 약탈하는 것을 막아선 게 백선엽이다. 어떻게 보면요, 일제시대 때도 조선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백선엽은.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도 백선엽은 50만 조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해왔다. 자, 그렇다면 백선엽은 왜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참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미입니다. 이 내용의 백미입니다. 백선엽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외교에 대해서도 통달을 했고 실력자였고 어떤 게 대한민국을 위하고 어떤 게 국익을 위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내가 입 다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정말 큰 의인이었습니다. 왜 백선엽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 안 했나? 백선엽이 자신의 자서전을 쓸 때는 93년 이후였다. 92년 한중수교는 당시 한국의 중대한 외교적 사건이었고 만주 팔로군은 그 내용이 어떻든
중국 인민군의 영예로운 부대로 인정됐었다. 중국에서 이 완주에 있던 팔로군이 영예로운 부대로 인정되고 있었고 92년 한중 수교 때 당시 한국에 중대한 외교적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신중하고 현명하고 여러 나라 외교 사절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약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익이 이롭다 하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 백선엽을 두고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비난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거짓말이다. 백선엽은 독립군을 토벌한 적이 없다. 시대도 달랐고 실제로 백선엽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시대 상황이 이랬었고 오히려 백선엽은 백선엽 장군은 일제시대에도 조선인들을 지켜왔다. 정말 될 사람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선엽은 일제 간도 특설대 대원이었으나 그가 맞선 존재는 팔로군 마적단들이었고 그가 지킨 것은 간도의 조선인들이었다. 자, 이런 팩트를 말하면 왜 친일이 되냐? 제가 여러분 예전에 친일파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 시대의 눈으로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그 시대를 판단해야 친일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전혀 친일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살았다고 하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일본 기업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군인이 꿈이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군인이 되려면 일본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시대 상황이 그랬었는데 너는 일제시대 때 군인이었으니까 뭐 경찰이었으니까 뭐였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일본 기업에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친일파다. 이딴 식으로 심플하게 인간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요.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적당히 먹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후손은 친일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약간 거짓말도 하고 사기까지 쳐가면서 백선엽 장군을 비난을 하는 이런 사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하고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최근에 알았으면 뭐 미리 알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정도의 사람이 최근에 알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겠죠. 이걸 볼 때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파들은 뭐 했나 그동안 진지구축 안 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챙기지도 않고